여러분 퇴직 후 월 3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또 시작해? 그냥 연금이나 받으며 조용히 지내야지. 하지만요, 지금이 오히려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요즘 사람들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하면 시간은 많은데 돈은 없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시간은 많은데 여유롭게 쓰고 싶은 그 돈이 없는 거죠. 월 100만 원만 더 있으면 손주들 용돈도 주고 가끔 여행도 다녀오고 걱정 없이 병원도 다녀올 수 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걸 우리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무작정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자니 체력도 걱정이고 2030대 젊은이들과 경쟁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마음만 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요즘은 60대, 70대도 충분히 도전 가능한 자격증이 있고 심지어는 젊은 세대보다 더 환영받는 분야도 많다는 사실을요. 오늘 영상에서는 몸에 무리도 안 가고 시험 준비도 부담 없고 실제로 취업까지 이어지는 연금보다 많은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자격증 6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자격증을 통해 월 200만 원, 300만 원을 벌고 계신 70대 어르신들의 생생한 이야기도 함께 담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자격증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자격증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어떤 자격증을 골라야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고 제2의 월급 통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무작정 남들이 좋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게 딱 맞는 것을 고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기준을 아주 쉽고 명확하게 4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바로 내가 해낼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로 취득 난이도입니다. 솔직히 시험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쿵 내려앉고 책을 펼쳐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가물가물한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젊었을 때처럼 밤새워 공부할 수도 없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당연한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씩 준비해야 하는 기술사나 기사 같은 어려운 시험은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기능사 등급의 국가기술 자격입니다. 기능사는 복잡한 이론이나 수식 계산보다는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며 익숙해진 손기술, 즉 실기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실제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기능사 합격자 수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게차운전 기능사나 한식조리 기능사 같은 종목은 60대 합격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는 결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3개월에서 길어도 6개월 정도 하루에 2~3시간씩 꾸준히 투자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더 좋은 소식은 나라에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 훈련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점입니다. 의지만 있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내 몸이 버텨낼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로 체력적인 부담입니다.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거나 무거운 짐을 계속 날라야 하는 일은 이제 피해야 합니다. 그런 일은 당장의 수입은 될지 몰라도 결국 병원비로 더 큰 돈이 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일은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일 혹은 중간중간 충분히 쉴 수 있는 일 또는 하루에 서너 시간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나 빌딩의 전기시설을 관리하는 일은 순찰 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관리실에 앉아서 대기하며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보일러 기능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시설을 점검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기술을 발휘하는 역할입니다. 지게차 운전 역시 정해진 공간 안에서 운전석에 앉아 레버를 조작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이처럼 내 몸을 무리하게 쓰지 않으면서 나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길게 보고 건강하게 일하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그래서 이게 정말 돈이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로 수입과의 연결성입니다. 큰 돈을 들여 자격증을 땄는데 막상 일자리가 없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일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증을 준비하기 전에 반드시 구인 시장의 수요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추천해 드릴 자격증들은 모두 이 수요가 확실한 분야들입니다. 어떻게 확실하냐고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법적으로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즉, 건물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일자리가 꾸준히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나 대형 빌딩의 시설관리직, 병원이나 학교의 급식조리사 같은 직업들은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인력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며 기피하는 분야일수록 오히려 우리에겐 안정적인 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취업정보 사이트 워크넷에 접속해서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구인 공고를 검색해보면 시설관리, 운전, 조리, 경비 분야의 채용 공고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은 그 수많은 일자리 중에서 내가 더 나은 조건으로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준은 이 일이 과연 나에게 어울리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로 시니어 적합도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많은 것을 대체하고 있지만 사람의 손길과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기계를 다루고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기술직 분야에서 젊은 인력의 기피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에게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고치고 다루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익숙하고 웬만한 집안의 고장은 직접 해결해 왔습니다. 이런 경험과 연륜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금방 그만둘 가능성이 높은 젊은 사람보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중장년층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성실함과 노련함을 증명하는 강점이 되는 분야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젊은 사람들과 속도나 기술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이 가진 경험과 꾸준함으로 승부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자, 이렇게 취득이 너무 어렵지 않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일자리가 확실하고 우리의 경험을 살릴 수 있다는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준들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제부터는 이 네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해도 연금보다 더 쏠쏠한 수입을 만들어줄 보석 같은 자격증 6가지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기술은 바로 전기기능사입니다. 모든 건물에는 전기가 흐릅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편리한 생활은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분들의 땀방울 덕분입니다.
전기기능사는 바로 그 건물의 혈관을 관리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기술 주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학교 등 전기가 쓰이지 않는 곳이 없으니 이 기술만 있다면 정년 걱정 없이 평생 일할 수 있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어릴 적 집안의 형광등이 깜빡거리면 두꺼비 집을 내렸다 올리고 달아빠진 콘센트를 직접 갈아 끼우던 기억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전기기능사는 바로 그 경험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만 기본 원리는 우리가 이미 몸으로 겪어왔던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심리적인 거리감이 적습니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뉩니다. 필기 시험은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기설 비규정 이렇게 세 과목을 보는데 이름만 들으면 머리가 지끈 아파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겁먹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학자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실제로 합격하신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려운 이론을 전부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면서 문제 유형과 답에 익숙해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하루 2시간씩 3개월 정도 꾸준히 투자하신다면 100점 만점에 60점이라는 합격선은 충분히 넘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기시험입니다. 실기시험은 주어진 도면을 보고 제어판에 전선을 직접 연결해서 회로를 완성시키는 작업입니다. 이는 마치 복잡한 조립 장난감을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손이 빠르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우리 세대가 가진 꼼꼼함과 차분함이 실수를 줄여주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되는 좋은 학원을 선택하시면 합격할 때까지 충분한 재료를 가지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으니 큰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 자격증을 따면 어디서 일하게 될까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시설과나 전기과입니다. 이곳에서는 단지 내의 모든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고장난 가로등을 교체하고 각 세대의 전기 관련 민원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24시간 시설을 관리해야 하므로 3교대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업무 강도가 낮은 야간 당직 근무만 선택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도 있고 주간 근무를 하더라도 중간중간 대기 시간이 많아 체력적인 부담이 적습니다. 수입은 보통 월급제로 시작하며 경력이 없는 신입의 경우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경력을 1년에서 2년 정도 쌓으면 더 높은 단계인 전기산업기사나 전기기사에 응시할 자격이 생기고 이후에는 법적으로 선임이 가능한 전기안전관리자로 등록하여 훨씬 높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되어주는 자격증인 셈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자격증은 짧은 시간에 배워서 바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기술입니다. 바로 지게차 운전기능사와 굴착기 운전기능사입니다. 자동차 운전 다들 하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절반은 이미 성공하신 겁니다. 이 자격증들은 자동차 운전 감각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건설 현장이나 물류 창고 같은 곳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중장년층에게는 그야말로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배우는 시간이 아주 짧다는 것입니다. 특히 3톤 미만의 소형 지게차의 경우 별도의 국가시험 없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12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단 이틀이면 새로운 기술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톤 이상의 일반 지게차나 굴착기 역시 필기시험은 상식 수준의 문제가 많아 기출문제 위주로 며칠만 공부하면 충분하고 실기시험에 집중하면 보통 2주에서 4주 안에 자격증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수입은 그야말로 일한 만큼 벌어가는 정직한 구조입니다. 보통 일당제로 계산하는데 2025년 기준으로 지게차 기사의 하루 일당은 보통 15만 원에서 20만 원, 몸값이 더 비싼 굴착기 기사는 20만 원에서 25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만약 내가 한 달에 딱 10일만,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틀에서 사흘 정도만 일한다고 해도 월 200만 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연금에 생활비를 보태는 수준을 넘어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용돈을 챙겨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로 일하게 되는 곳은 대규모 물류센터나 공장, 아파트 건설 현장, 혹은 농촌의 농기계 임대 현장 등 아주 다양합니다. 프리랜서 형태로 여러 현장을 다니며 일할 수도 있고 특정 회사의 소속 기사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앉아서 운전하며 레버를 조작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허리나 무릎에 큰 부담이 가지 않는다는 것도 60대 이상의 우리에게는 아주 큰 장점입니다. 평생 해온 운전 실력으로 제2의 인생을 힘차게 달려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기술은 우리 세대의 꼼꼼함과 성실함이 가장 빛을 발하는 분야입니다. 바로 방수기능사입니다. 건물도 사람처럼 나이를 먹으면 비가 새고 물이 스며드는 곳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방수기능사는 바로 그런 건물의 아픈 곳을 치료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건축의 명의와도 같습니다. 건물의 옥상이나 외벽, 화장실이나 베란다 등에 방수층을 만들어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 자격증의 가장 큰 특징은 필기시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실기시험 하나로 합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시험장에서는 주어진 가설물 벽의 도면에 맞춰 방수 시트지를 붙이고 방수액을 칠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속도보다는 얼마나 정확하고 꼼꼼하게 작업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우리 선배님들이 가장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국비지원 학원에서 2개월 정도 꾸준히 연습하면 대부분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방수 기술자의 수입 역시 대부분 일당제로 책정됩니다. 초보 기술자의 경우 하루 15만 원 선에서 시작하지만 기술의 숙련도가 높아지고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기면 일당은 20만 원, 25만 원까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특히 장마철이나 비가 잦은 계절에는 일감이 몰려 한 달에 400만 원 이상의 높은 수입을 올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건설회사나 인테리어 업체, 시설 유지 보수 업체 등에 소속되어 안정적으로 일할 수도 있고 기술에 자신이 붙으면 직접 사업자를 내고 개인 영업을 통해 더 큰 수입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낡고 병든 건물을 새 것처럼 고쳐냈을 때의 그 보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안겨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기술형 자격증은 앞서 말씀드린 전기기능사와 함께 시설관리 분야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자격증입니다. 바로 보일러 기능사입니다. 추운 겨울 우리를 따뜻하게 지켜주는 보일러는 건물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보일러 기능사는 바로 이 심장이 멈추지 않고 건강하게 뛸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정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히 아파트나 병원, 학교, 호텔처럼 중앙 난방 시스템을 갖춘 대형 건물에서는 보일러 기능사를 필수적으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아주 안정적입니다.
전기기능사와 마찬가지로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은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필기시험에서는 보일러의 구조나 연료, 배관 등에 대한 기초 지식을 다루고 실기시험에서는 직접 배관을 자르고 연결하거나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평소 기계 만지는 것을 좋아하고 무언가 고치고 조립하는 데 흥미가 있는 분이라면 아주 즐겁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보일러 기능사의 가장 큰 매력은 체력적인 부담이 적어 70대까지도 충분히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 종일 무언가를 나르거나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보일러실을 순찰하고 계기판을 점검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집중해서 기술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긴급 상황을 제외하면 업무 강도가 높지 않습니다. 수입은 보통 월 200만 원에서 270만 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야간 당직이나 주말 근무 시에는 추가 수당이 붙어 수입이 더욱 늘어납니다. 전기기능사 자격증과 보일러 기능사 자격증을 함께 취득한다면 시설관리 분야에서는 그야말로 최고의 대우를 받는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의 전기와 난방을 모두 책임지는 만능 기술자로서 동료들에게 존경받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싶은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건물이나 기계를 다루는 기술형 자격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이 분야에 흥미를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기계랑은 영 친하지 않은데 하고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의 인생 경험이 빛을 발하는 분야는 아주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손맛과 정리 습관처럼 평생을 살아오며 몸에 밴 생활의 지혜가 돈이 되는 아주 특별한 자격증 2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기술, 한식조리 기능사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밥을 짓고 찌개를 끓여온 세대입니다. 비록 어머니나 아내의 역할이 더 컸을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들 역시 어깨너머로 배운 솜씨와 타고난 손맛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은 정말 옛말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듬직한 중년 남성이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는 모습은 신뢰와 유능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손맛을 이제 자격증이라는 공인된 기술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한식조리 기능사 시험 역시 필기와 실기로 나뉩니다. 필기는 식품위생, 영양, 조리 이론 등을 다루지만 이 또한 기출문제 중심으로 반복 학습하면 충분히 합격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시 실기시험입니다. 시험장에서는 주어진 시간 안에 지정된 한식 메뉴 2~3가지를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비빔밥, 잡채, 생선찌개, 콩나물밥처럼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음식들이 과제로 나옵니다. 평소 요리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라면 학원에서 표준 조리법과 위생적인 조리 습관만 조금 더 배우시면 어렵지 않게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칼질이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속도보다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정갈하게 음식을 완성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이 자격증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안정적인 일자리입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의 주방장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향할 곳은 복지관, 요양원, 학교, 기업의 구내식당처럼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한 끼를 책임지는 곳입니다. 이런 단체 급식 시설은 대부분 근무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정해져 있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문을 닫는 곳이 많습니다. 즉, 저녁이 있는 삶과 주말에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은퇴 후 불규칙해진 생활 패턴을 바로잡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수입은 정규직으로 근무할 경우 보통 월 180만 원에서 220만 원 사이에서 시작하며 경력이 쌓이면 조리팀장 등으로 승진하며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하루에 4시간 정도만 일하는 파트타임 조리원으로 일하며 시간당 1만 원에서 1만 2천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며 여유롭게 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매일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그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보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내 손으로 만든 따뜻한 밥 한 끼로 세상에 온기를 더하는 일,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생활형 자격증은 타고난 깔끔함과 정리정돈 습관이 최고의 기술이 되는 분야입니다. 바로 정리수납 전문가입니다. 혹시 주변으로부터 살림 잘한다, 정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한다는 칭찬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군대에서 관물대 정리의 달인으로 불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전문가가 될 자질을 갖추신 겁니다.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집을 정리하고 싶어도 시간이나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정리수납 전문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리수납 전문가는 국가 공인 자격증은 아니지만 여러 협회에서 발급하는 공신력 있는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보통 2급부터 시작해서 1급 그리고 강사 과정까지 단계별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는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교육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육 과정에서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법을 넘어 공간별 효율적인 수납 방법, 고객과의 상담 기법, 정리 컨설팅 방법 등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이 분야에서 우리 시니어 남성들이 가진 경쟁력은 아주 독보적입니다. 보통 정리수납 전문가는 여성일 것이라는 편견이 있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남성 전문가는 희소성을 가집니다. 무거운 가구를 옮기거나 높은 곳에 있는 짐을 내리는 일은 남성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서재, 남편의 옷장, 아들의 방처럼 남성들의 공간을 정리할 때는 같은 남성의 입장에서 공간을 이해하고 컨설팅해 줄 때 고객의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창고나 베란다, 공구로 가득한 작업실을 정리하는 분야는 그야말로 남성 전문가들의 동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입은 활동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 전문 업체에 소속되어 정규직으로 일할 경우 월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고 프리랜서로 독립하여 직접 고객을 모집할 경우 하루 일당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 팀을 이끌어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그 이상의 수입도 가능합니다. 어질러진 공간이 내 손길을 거쳐 완벽하게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했을 때 고객이 보여주는 감탄과 고마움은 이 일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 나의 정리 습관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여러분, 오늘 자격증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걸로 실제 수익까지 낼 수 있다는 현실, 이제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준비는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길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은퇴 후 20년에서 40년까지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물론 두렵고 망설여지는 마음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죠? 망설이는 사이 세상은 계속 바뀌고 있고 나보다 먼저 시작한 사람은 어느새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은퇴 후 진로를 고민하는 가족이나 친구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또한 혹시 오늘 영상 속 자격증 중에서 이미 도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과정이나 결과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와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현금 증여와 상속세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증여세 신고만 했다가 상속세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이유,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까지 꼭 확인하셔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알림 설정해 두시고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